안녕하세요. 옆집 의사 김민규입니다. 여러분, 오십견은 50대에만 생길까요? 아닙니다. 주로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긴 한데요. 요즘에는 30대나 40대에도 많이 생깁니다. 이게 스포츠 활동들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이 라운드 숄더를 하는데, 이런 어깨가 또 오십견을 잘 유발하게 돼요. 오늘은 이 오십견에 대해서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나요? 어깨는 회전근개라는 이 4개의 힘줄과 어깨를 감싸는 관절 주머니, 관절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십견은 이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끼리 서로 유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는 이런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이랑 다른 건가요? 네, 서로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사실 50대 이후에 생기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 근데 생기는 기전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오십견은 관절 주머니가 말 그대로 염증이 생겨서 들러붙는 질환인 거고,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말 그대로 찢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두 개의 일단 공통점은 팔을 움직일 때 아파요. 근데 차이점은 오십견은 본인이 움직여도, 그리고 남이 움직여도 똑같이 팔이 안 올라가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본인이 움직일 때는 못 움직이지만은 남이 움직일 때는 팔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팔을 움직였을 때, 남이 움직였을 때 잘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 차이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십견은 야간통이 심해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야간통, 저녁에 잘 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십견은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이 전 방향으로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한 방향에서만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60도에서 90도 사이, 요 사이가 제일 통증을 느끼는 범위이긴 합니다. 오십견 치료 안 해도 괜찮아질까요? 네, 치료됩니다. 하지만 한 3년 동안은 고생할 수 있어요. 이 보통 오십견은 세 가지 단계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이 점점 올라가는 단계, 두 번째로는 이제 동결기라고 해서 팔이 동작이 많이 굳어지는 단계가 있고, 3단계 이제 회복기라고 해서 이제 팔이 점점 동작이 이제 편해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시기가 셉니다. 근데 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데 짧으면 1년, 길면 한 3년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지나서, 즉 회복기가 지나서 다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외국 논문에 따르면은 그 회복기가 지나고 나서도 한 50% 이상은 팔이 완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통증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팔은 제대로 낫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십견 치료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첫째도 운동, 둘째도 운동, 셋째도 운동입니다. 그럼 아픈데도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세계 어깨 학회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어깨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관절낭을 넓혀주는 운동을 꼭 해야 치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너무 아파서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을 드신다든가 주사 치료 같은 걸 사용해서 통증을 줄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만약 약 먹고 주사 치료하고 스트레칭도 했는데 어깨 관절 범위가 회복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병원 도움을 받으셔야죠. 인공적으로 관절 범위를 늘려주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학 팽창술, 두 번째는 브리지망, 세 번째로는 관절막 박리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수학 팽창술은 어깨 관절에다가 아까 그 관절낭 주머니 안에다가 물을 한 30cc 이렇게 꽉꽉 채워 넣어서 관절낭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나 아니면 시암이라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물론 할 때 이제 조금 아파요. 그리고 여러 번 시행하게 됩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브리즈망은 관절 가동술이라고 하는데, 한쪽 팔을 마취를 시킨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이 팔을 강제적으로 범위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량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안에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간혹 가다가는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마취를 하고 난 상태에서는 그런 부작용은 덜하다고 되어 있어요. 효과는 좋습니다. 하고 나면 팔이 움직여져요. 다만 마취가 풀리고 나면 통증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 부위가 조금 부을 수 있습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관절막 박리술.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이제 전신 마취를 하든 아니면은 한쪽 팔만 마취를 하든, 그래서 관절경을 통해서 그 관절막을 일일이 다 뜯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 눈으로 보고
뜯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한 번을 시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수술이기 때문에 본인 몸에 칼을 대는 거라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수압 팽창수도 하고 방금 전에 했던 브리즈먼 같은 것도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오십견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보통 약물 복용이나 아니면 주사치료 같은 걸 병행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다 나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 쇼츠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